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다음 달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섰는데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동희 노인생활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이르면 오는 9월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는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보통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부산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난 7월에 행안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부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6만 8,800명에 다다르면서 인구 중에 19.8%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이제 어떤 이례적인 어떤 변수가 없다면은 9월에 20%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대 강력 도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이 이 노인 인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면은 1950년대에서 1964년에 출생한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대까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부산의 50세 이상의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노인 인구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의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인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5060 세대와 65세 이상 연령층이 또 자연스럽게 초고령층에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노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인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는 노인 문제 하면은 그냥 통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에 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노인분들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부분이 건강, 그다음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모든 노인이 건강과 경제가 다 좋은 노인이 아니고 또 다 나쁜 노인이 아니고, 또 건강과 경제가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좋은데 경제가 안 좋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경제가 좋은데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노년기 하면은 10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노년기가 인생 주기를 본다면은 가장 긴 주기가 됩니다. 40년, 5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노인 문제가 상당히 다양한 요소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노인들의 욕구가 보면은 일하고 싶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노인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노인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년기 하면은 거의 한 85%는 실제로 이런 경제적으로나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85%는 의료가 굉장히 필요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노인 돌봄, 그다음 노인들의 여가, 그다음에 노인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년기가 10년에서 20년에서 이제 40년에서 50년이면 2배 이상 상당히 비중이 커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중년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곧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신중년은 노년 세대하고는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곧 은퇴를 하신 그러면서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거의 한 10년간의 어떤 그 활동을 하게 되는 세대인데요. 이 세대는 실제로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 또는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신중년은 어떤 그 뭐 이런 어떤 복지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지역의 자본화를 만드는, 그래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또 더 자신들이 평생 해온 일을 다시금 제2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다시금 그 마을이나 지역 사회가 좀 단단해지는, 예를 든다면은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이라든지 예. 또는 노인들의 어떤 돌봄에 아주 그 자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젊은 시절에 그런 경력들을 살려서 또 노년에도 또 그 경력을 이어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네, 또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몸 노인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노인복지도 현재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부산시의 노인복지 방향 어떻게 네.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 정책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노인들의 변화를 정책이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지금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생활 대상자 중에서도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런 어떤 취약한 계층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까 그 85%는 그런 어떤 그 돌봄이 필요하다면은 15%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적극적으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대상들. 그래서 이 대상들에게는 그동안은 아무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상들을 아까 자본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놓치지 않도록 실제로 건강한 노인들, 그 다음에 어떤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도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노인이 많아진다면은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노인들에게 실제로 복지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산업화가 되고, 그다음 그 산업화가 다시금 노인들에게 복지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어떤 그 과학기술의 혁명이 굉장히 그 저희 예측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그 부산시 노인복지 정책도 이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복지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어떤 복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지가 산업과 연결되고 산업이 다시 복지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단히 어떤 지역사회 중심의 시설이 막 생기는데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제 사회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대단히가 아니라 소규모의 여러 가지 노인들의 어떤 인지 부분이 약해진다든지 또 식생활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제로 이제 조만조만한 마을 중심, 그다음 지역 중심, 우리 부산은 또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소단위의 어떤 그
복지 시책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어느 한 분이 소외되지 않게끔 공평하게 사각지대가 없이 다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산시에서는 초고령 사회 대응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대처하는 지자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예. 우리 그 노인 복지 정책의 준비가 예를 든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또는 그 이런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 실제로 이제 그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 정책의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부산의 노인 복지 예산 중에 기초연금이 뭐 이런 비율을 따진다면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자리, 그러니까 몇 가지 손을 꼽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예산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50세 이상의 인구가 50%라면 예산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을 가장 많이 그 구성을 하고 있는 인구라면은 실제로 그동안 그 어떤 예산 부분에서 조금 그 등한시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곧 그 미래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다시금 한번 그 언급이 되어야 되고 우리 부산이 이 노인 인구가 꼭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그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또 이제 급속화되고 있고 또 실정을 잘 반영해서 예산 관련 규모도 늘려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고령층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타개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유엔이나 WHO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인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소셜 심리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인데 예. 두려운 거예요. 예. 예, 정보가 없다 보니 두렵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고립이 되고 이런 문제를 이제는 그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떤 그 치매만 인지로 연결을 시키는데요. 예. 노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인지를 아주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것은 결국은 건강한 정서를 만들게 하고 건강한 행동을 이끌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노인들의 어떤 심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노인 교구를 개발을 해서 예. 이제 마음의 영양소 노인 교구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제 노인들의 그 인지 또 정서, 신체적인 분야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노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노인분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또 인지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면 실제로 그 노년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이런 어떤 그 어떤 약물적인 치료나 또는 이런 의료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는데 예. 비약물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공론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중심으로 대단위가 아니라 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중심에 이런 카페 같은 것들 조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차도 같이 마시고 그 다음 자기의 이야기를 하소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노년을 다시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노인분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노인분들이 다시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설계, 그다음에 재구조화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고령 친화 도시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께서는 고령 친화 도시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고령 친화 도시는 무엇보다도 노인을 배려하는 환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2개 나라의 33개 도시가 고령 친화 도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트워킹이 되어서 우리 부산은 실제로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그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에서도 실제로 노인들이 이제 많이 걸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벤치가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여져 있다든지 실제로 이제 우리 고령 친화 도시를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우면 차양막을 만들어서 그 햇빛을 피하는 것처럼 예. 고령 친화 도시라는 것은 노인이 살기에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 계단의 폭이 너무 넓다면 그건 노인에게 편안한 환경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새롭게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 부산시에 만들어지는 어떤 환경이라면 이런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것을 대비를 해서 실제로 이제 고령 친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노인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도 실제로 노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교통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노인을 배려하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고령 친화 도시라는 것이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편안하게 그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또 장애인들도 모두가 모든 세대가 이런 그 편안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야 되고 이런 방송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노인에게 전달해야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이 쉽게 노인들에게 접근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는 특광역 시 중 부산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됐지만 네. 사실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인구 고령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가 노인이 가장 많다면 그 환경이 고령 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식주, 식생활, 그다음 여가, 그다음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이 참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 것이 참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그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이 노인들에게 아주 그 고령 친화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더 배려가 더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령 친화적인 도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층의 유출,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부산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헬로이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